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연금 개혁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. 연금 개혁을 왜 하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. 정해진 게 없고 10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. 그 이후에는 조금 잡힐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밑바탕은 좀 나오고 있고, 만약에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하는지, 그러니까 어느 방향성으로 잡아가는지,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. 알면 좋죠. 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4대 보험을 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내고 있고,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받을지 못 받을지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. 그래서 좀 알면 좋기 때문에 내가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.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연금 개혁을 왜 해요가 트렌드, 오늘 잡아놓은 제목입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제도를 손질을 해야 돼요. 국민연금이 바닥이 났다라는 말이 있죠.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세대는 못 받을 수 있다. 또 어떤 분은 뭐 어떤 세대는 못 받을 수 있다.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노인이 그 수명 자체가 점점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어떻게 제도를 손질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. 그럼 혹시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? 불안하죠.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대략적인 조정을 한번 볼게요. 간단하게 말하면 포인트는 3개예요. 일단은 현재로서는 내는 돈은 지금은 9% 정도 내는데, 더 거두면 국민연금 기금의 수명이 뭐 당연히 늘어나겠죠. 일단 받는 돈은 40년을 꽉 채우면 평균 소득의 40%를 정도를 받는다는데요. 근데 이 금액을 낮추면 더 오래 받을 수 있고, 더 많이 주게 되면,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받으면 그 국민연금이 더 빨리 소모된다, 이런 개념입니다. 자, 그 다음 나이가 있겠죠. 현재는 63세예요. 근데 2033년부터 65세에 이제 수령으로 바뀌는데요. 그 수령 나이를 늦추면 고가를 더 늦출 수 있다. 이런 이 3가지가 포인트고요. 이 3가지 안에서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하죠.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받는 돈이 있잖아요. 받는 돈에 대한 거는 아직은 그렇게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받는 돈이라는 게 줄이면은 또 반발이 엄청 심하고, 또 늘리자니 연금이 속도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, 바닥을 보이는 속도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바뀔까요?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말씀드렸고요. 일단 첫 번째,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% 정도의 보험료율이에요 지금. 근데 이거를 12, 15, 18%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2055년 정도가 바닥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, 제가 볼 땐 이건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. 되는데 어쨌든 12%가 되면 63년, 15%는 71년, 18%는 82년까지 그 바닥이 되는 그 지점이 더 늦어진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3세 수령, 33년부터 65세 수령이죠. 근데 이게 66에서 68세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대요. 그래서 얘를 똑 떼고, 그 위에 있는 보험료율을 똑 떼고 나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, 이렇게 하면은 55년이었던 게 뭐 2년 3년 더 늦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시나리오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워낙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내는 돈은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는 돈은 그대로잖아요. 그래서 노인 빈곤이 해결이 안 돼요. 노인 빈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자체가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. 근데 이제 내는 돈은 많아지고
받는 돈은 적어지니 이게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법정으로 정년이 60세잖아요. 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지금도 63세 더 나아가면 이제 65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기간 동안이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더 늦추게 되면 더 많은 기간이 붕 뜨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. 그래서 불만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바닥이 나는 거는 어차피 똑같다.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결국에 바닥에 나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. 뭐 물론 나중에 지금 연금 개혁을 한 것처럼 또다시 개혁을 하면은 계속해서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18개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앞에서는 몇 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퍼센트에 대한 거를 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랑 이제 조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되게 많대요.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18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.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.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표에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개혁을 잘 마무리를 할지 를 모르겠다. 하필 또 시기가 이렇게 맞물렸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 정도로 연금 개혁이 우리가 좀 알면은 좋은 내용이었고요. 이번 달 말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에요. 10월까지 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가지 시나리오랑 공청회 등을 참고해서 10월까지 국회에 내야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10월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좀 문제는 연금 개혁은 앞에도 말했지만 너무 예민한 문제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좀 피해를 안 보는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그럼 여기서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